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가짜뉴스,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 이걸 최초로 작성한 사람 국정원에서 30여 년 근무했던 전 직원이다. 이걸 최초로 폭로한 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 의원인 여선웅 의원입니다. 연결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전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 네, 가짜뉴스를 신현희구청장이 퍼날랐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를 보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요? 신현희구청장이 퍼날은 그 뉴스가, 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자는 어떻게 알았답니까? 전직 국정원 요원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 그렇게. 어쨌든 이제 제보자가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밝히기 어렵네요. 네. 공개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네. 특정 누구누구가 이걸 가짜뉴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제가 어쨌든 그분의 제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올린 사람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다른 전직 국정원 출신의 직원에게 그 부분을 확인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몇 차례 확인을 거친 끝에 이 사람이 전직으로 근무를 했다 이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최초 만들고 유포했다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아무튼 네네. 제보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누구다라는 걸 알으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를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중삼중 하셨다.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SNS 상에서 올린 글들도 있어서 그 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맞는 걸로 본인이 쓰는 것도 맞고 본인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30년 이상 근무한 거 맞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13년에 퇴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2013년에 퇴직한 전직 직원 여기까지는 확인됐다 이거죠? 네네.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까지? 네. 예. 그래서 이걸 경찰에 통보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불법 여부는 단순히 이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차원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현희구청장 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최초 작성자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의 발표가? 네네. 누가 고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조사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도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경찰에서 여선웅 의원한테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이 안 왔습니까? 네,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제는 민간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원의 어떤 조직적 개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한 것도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짜뉴스를 유통하기 위한 그룹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그룹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된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혼자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뉴스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룹이 있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 중에 그 그룹 중에 또 다른 전직 국정원 출신이 있거나 이러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기에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작성해서 올리고 이걸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하면 그룹 구성원들이 널리 퍼뜨리고 이런 거죠? 네,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신현희 구청장이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이 규명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신현희 구청장과 이
전직 국정원 직원과의 관계가 뭔지 경찰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밝혀야 되겠죠. 네. 이것 말고 또 뭐 횡령 배임 혐의로 신현희 구청장이 지금 첩보를 경찰청이 입수해서 내사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 네. 아무튼 뭐 오늘 그냥 알려진 그 일부 언론에서만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 네. 뭐 그 관련 가짜뉴스 이외에 신현희 구청장이 이제 선거법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화한 건 있었죠, 왜? 네, 네. 그 예. 가짜뉴스 올려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수사도 지금 진척이 굉장히 느린데 예. 뭐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11일까지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신현희 구청장이 어쨌든 법적 심판을 받기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뭐 쭉 이제 우리가 다 대충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최초로 밝힌 게 이제 여성 의원이다. 네. 의원이다.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게 네. 그분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짜 뉴스, 그다음에 카드 뉴스, 동영상 이런 걸 봤는데 이건 도저히 혼자 했다라고 하기에는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력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직 국정원 그 직원이라고 해도 장윤선 기자님, 네. 이거 혼자서 이런 것을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할까요? 사실상 뭐 이제 알바 뛴 거 아닙니까? 박사부, 엄마부대 뭐 이런 관계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국회의원 현역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된 단톡방이에요. 예.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범죄 행위로 간주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TK 민심 그 취재를 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다 믿을 수 없는 정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른바 탄기국 집회에 가면 거기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언론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커서 기자들 때리고 뭐 똑바로 보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그 언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이런 상대적으로 SNS에 도는 것을 그렇죠. 믿는. SNS를 통해 카톡에 도는 이를테면 뭐 이것은 뭐 강남구청장이 한 얘기야. 와. 이것은 뭐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야. 아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시장의 왜곡을 SNS를 통해서 대단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굉장히 뭐 말씀 주신 대로 영상, 뭐 카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면 이건 대단히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흔적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이재하 변호사님, 예. 진짜 이거 저희는 이 주제가 올라왔길래 이게 뭐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올렸나 그런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폭발성과 화력이 대단할 수 있어요. 뭐냐면 김진태 의원이 어쨌든 이 단톡방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죠. 예, 그렇죠. 주옥순 박사모 회장도 있는데 이 박사모 회장들 그다음에 이른바 탄기국 집회에 나와 있는 분들을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재벌들이 자금 지원한 이런 의혹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정원이 2010년 대선 댓글 개입했을 때의 상황에서 좀 더 변형된, 더 대담해진. 더 문제라고. 대담해지고 좀 더 교활해지고 진화된 예. 이런 모습으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확 드는데요. 진화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악쪽으로 진화된. 그러니까 종전에는 대놓고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못 만들었었는데 이 탄기국 집회하면서 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가짜 뉴스 부분을 초동에 진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안 했죠. 때문에 사실상 허용되는 분위기처럼 되니까 이 부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노골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그 선거인데 선거의 본질을 좀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말로만 뭐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긴급 체포해서 발본색원하고 말하자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선관위가 오죽해서 선관위가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요? 예. 그런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경찰에 이첩을 시켜서 경찰이 조사를 하면 사실상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그만큼 좀 지금 뭐 경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과 경찰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컨대 예. 영장을 발부받으려 해도 검찰에 신청을 해서 예. 검사가 다시 법원에 영장을 그걸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신현희 구청장의 소환 자체도 늦었죠. 소환 지금 하면 내일 나오라 그래야 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멸할 증거가 있으면 인멸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물론 같은데. 이제 그 지금 그 관용 폰으로 더군다나 이게 예. 차명폰이나 이런 거 갖고 엄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관용폰 2대를 갖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렌식해서 복구를 하는 게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러나 내일 늦어도 내일 나오면 내일 조사를 해야죠. 차 교수님. 네. 전에 우리 여기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탄기국 집회 이른바 이제 그 네.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이제 그분들 박사모 집회에서 명절 전후에서 300만 부 정도 되는 가짜 신문이 인쇄가 됐어요. 예. 제가 뭐 그 프로에는 안 나왔지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300만 도대체 예. 이 300만 부대는 예. 이 신문을 도대체 어느 돈으로 찍었냐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예. 이 신문을 가져가거나 예. 아주 그럴듯하게 신문처럼 만들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가고 야 이거 신문에 나왔어. 그렇죠. 예. 이러면 이 설득력을 갖는 거거든요. 당연히 설득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특히 신현희 구청장 같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전하는 이야기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던 멤버들이 그러면 이 신현희 구청장이 단톡방에 그 지금 토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단톡방 멤버들은 가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이분들은 가면 그냥 보고 거기서 말았을까요? 또 퍼날랐겠죠. 퍼날랐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찰이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이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단톡방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것이 예. 어떤 식으로 가면 또 퍼날려졌는지를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뭐 이 들어와 있는 멤버들 중에 박사모 회장인 그 정강용 씨나 주옥선 엄마부대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의원도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김민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대권에 도전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퍼날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식의 행태를 하고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정책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민주선거의 공정한 이 게임 자체를 흐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예. 집중적 수사가 필요하다. 예. 그 사실은 조폭이라는 게 주로 뭐 오락실이나 이런 거에서 체계를 갖춰서 삥 뜯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세력 간에 칼부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범죄 조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범단이죠. 범단. 예. 그 지금 우리가 SNS 시대가 이제 인터넷 그 시대로 오면서 새로운 저는 범죄 조직 조폭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국가의 오히려 이거는 그 정보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점에 있어서 조폭은 칼만 휘두르죠. 그리고 그 사람 피해자에게만 실제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건데 사회 전체 이것은 미치잖아요. 대한민국의 유권자에게 다 미치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종 조폭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들까지 다 구속시켜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조폭 잡을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망타진. 예. 일망타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윤석열 팀장하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2년도에 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우리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부정선거와 비교하게 되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가 검찰이 뭉개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뭉개고 또 법원이 또 이상한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 그 여성이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두둔하고 인권 옹호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예.
원세훈 국정원장 한 사람만 했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부분에서 일부 무죄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도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앞서 그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 투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증거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인 TK의 보수층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적 복원을 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조직적 흐름하고 무관치 않다.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2017년 대선에서 판을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무대가 만들어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간과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댓글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것이 이제 단초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선 기자님 정치부에 오래 계셨고 또 네. 정치적 촉이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고요. 이게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범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아니 좀 저는 서운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일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전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다가 전부 국민들이 코웃음을 쳤던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신현희 구청장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인재 자유한국당 의원 둘 다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정광용 씨라든가 박상호 회장이죠. 그리고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이런 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탄계국을 주도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 1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퍼날랐을 때 여론의 왜곡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하게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 부산 TK 이런 지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잡힌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양산 빨갱이 문재인, 세월호는 계획된 살인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주장들, 21세기에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이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희 구청장,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들고 유포했다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아무튼 네네. 근데 제보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누구다라는 걸 알으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를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중삼중 하셨다. 네네.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SN 상에서 그 올린 글들도 있어서 그 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맞는 걸로 네. 본인이 쓴 것도 맞고 본인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30년 이상 근무한 거 맞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2013년에 퇴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2013년에 퇴직한 전직 직원 여기까지는 확인됐다 이거죠. 네네. 네.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직까지. 네. 예. 그래서 이걸 경찰에 통보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 뭐 이게 불법 여부는 단순히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뭐 이런 거 차원인데요. 그 부분은 뭐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 신현희 구청장 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최초 작성자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의 발표가. 네네. 누가 뭐 고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조사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도 경찰은 파악을 하고
같은 그렇게 어쨌든 이제 제보자가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밝히기 어렵네요. 네. 공개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네. 특정 누구누구가 이걸 가짜뉴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제가 어쨌든 그분의 제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올린 사람이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다른 전직 국정원 출신의 직원에게 그 부분을 확인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몇 차례 확인을 거친 끝에 이 사람이 전직으로 근무를 했다 이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최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가짜뉴스,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 이걸 최초로 작성한 사람 국정원에서 30여 년 근무했던 전 직원이다. 이걸 최초로 폭로한 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 의원인 여선웅 의원입니다. 연결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전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 네, 그 가짜뉴스를 신현구청장이 퍼날렸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를 보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요? 그 신현구청장이 퍼날은 그 뉴스가 그 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자는 어떻게 알았답니까? 전직 국정원 요원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 있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경찰에서 여선웅 의원한테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이 안 왔습니까? 네,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제는 민간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원의 어떤 조직적 개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한 것도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짜뉴스를 유통하기 위한 그룹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그룹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된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